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FEC 에어라인에서 주관하는 판해 경계 투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투어의 가이드를 맡은 서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투어는 총 2개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첫 번째, 판의 이동에 따라 형성되는 판의 경계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을 추론할 수 있다. 저희는 이 2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한번 투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투어를 도와줄 도우미 3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우미는 리튼이라는 도우미입니다. AI 도우미인데 저희의 사전 교육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도우미는 구글 어스라는 도우미입니다. 이 도우미는 저희의 투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우미는 클로바 더빙이라는 AI 도우미인데 저희의 투어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투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투어에 필요한 여행 티켓들을 발부해 드렸을 텐데 다들 잘 받으셨나요? 네, 한번 잘 받으셨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티켓에는 일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팬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티켓에는 캘리포니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티켓에는 칠레, 네 번째 티켓에는 이스트 퍼시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태평양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이스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마지막 6번째 티켓에는 에베레스트 산맥이 적혀 있습니다. 자, 모두들 다 잘 받으셨나요? 이거 받으시고 나서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목적지들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 목적지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목적지들의 공통점은 저희 투어 주제와 관련된 이 판의 경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목적지들을 한번 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시작에 앞서서 사전 교육을 진행할 텐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도우미인 리튼이라는 AI 도우미가 저희의 사전 교육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사전 교육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리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투어 진행 전에 사전 교육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물론이죠. 네, 감사합니다. 교육 전에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AI 도우미 리튼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리튼 씨,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판의 경계에는 무엇이 있나요? 판의 경계에는 발산 경계, 수렴 경계, 겨냥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튼 씨가 말한 이 변형 경계는 사실 틀린 말이고요. 보존형 경계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에는 뭐가 있나요?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에는 미드 오션 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열 활동이 나타납니다. 네, 리튼 씨가 미드 오션 리지라고 해줬는데 리튼 씨가 좀 유학파라서 영어로는 좀 유창한데 아직 한국어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이 리튼 씨가 말해준 미드 오션 리지는 해령이라고 우리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두 판이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에서는 산맥과 트렌치가 형성됩니다. 이때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도 트렌치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트렌치가 우리말로는 해구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리튼 씨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은데 수렴형 경계에서 호상열도는 나타나지 않나요? 아, 죄송합니다. 수렴형 경계에서는 호상열도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에서는 무슨 지형이 나타나나요?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과 판이 어긋나 지나가면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한 지형이 나타나기보다는 단층이 형성되고 지진이 발생합니다. 네, 리튼 씨, 그 단층이라고 말해주셨는데 그 단층이 혹시 변환 단층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투어 한번 재밌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리튼의 설명 잘 듣고 오셨나요? 요즘 리튼 같은 AI 도우미들이 정말 많은데 이 도우미들이 정말 유용하고 똑똑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말해주는 내용을 전부 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고 그거를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한번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리튼의 설명도 잘 들었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투어에서 볼 판의 경계의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발산형 경계, 두 번째는 수렴형 경계, 마지막으로 보준형 경계입니다. 자, 이 3개의 종류에 대해서 각각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주로 나타나는 지형들이 이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해령과 열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는 총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대륙판과 대륙판이 모이는 경계. 즉 수렴형 경계는 판과 판이 모이는 경계인데 이제 그 판이랑 판이 종류가 어떻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 중에 충돌형 경계라는 거는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모이는 경계를 말합니다. 이때는 뭐 화산 같은 거는 잘 발생하지 않고 이 습곡 산맥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륙판과 해양판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가 있는데 이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해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해양판,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게 되면서 이 아주 깊은 골짜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처럼 이 대륙판이 찌그러지면서 습곡산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두 개의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인데 이때는 어떤 지형이 나타나게 되느냐라고 하면 자, 여기 지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양판과 해양판이지만 이제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아래쪽으로 섭입을 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섭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똑같이 아까 전처럼 깊은 골짜기인 해구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서 판에서 녹은 물질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호상열도, 즉 화산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형으로는 이 해구와 호상열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서 지나가면서 뭐 판에 소멸이나 생성 같은 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보존되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 발산형 경계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전에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것, 이 해령들 여기서 판이 이렇게 발산을 하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밑에 쪽 판은 이쪽으로 이동할 거고 위에 쪽 판은 왼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이 지역에서는 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뭐 판이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그냥 보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형 경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지형은 변환단층이라는 지형이 잘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는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갈라져서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갈라져서 나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나눠질 때는 아까 전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해령 그리고 열곡이라는 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 얘도 똑같이 뭔가 마그마가 올라오고 이런 열곡 같은 그런 지형이 나타나는데 이름이 이제 열곡대라고 저희는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렴형 경계는 아까 전에 설명해서처럼 해양과 해양이 만나는 경우,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경우, 그리고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양과 해양이 같이 만나면 아까 전에 더 무거운,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게 이제 골짜기와 그리고 그 녹은 물질이 위로 올라와서 만들어지는 화산섬인 호산열도가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과 대륙이 만날 때 이때는 똑같이 해양판이 밀도가 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게 될 거고 그러면서 형성되는 게 이 깊은 골짜기인 해구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륙판이 찌그러지면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습곡산맥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대륙과 대륙이 만나서 충돌하는 경계. 이때는 뭔가 판이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둘이 찌그러져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습곡산맥을 만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는 화산활동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계는 보존형 경계였습니다. 이 보존형 경계는 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지나가는 경계로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보존되는 경계라 해서 보존형 경계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주로 대체적으로 변환단층이라는 지역이 나타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사전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는 이제 구글 어스라는 저희 기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투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륙하기 전에 저희 투어의 코스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대구에서 출발하여 먼저 일본 열도를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일본 열도에서 해구와 호상열도를 관람한 후 보존형 경계인 캘리포니아 변환단층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 남미의 페루칠레 해구를 관람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산형 경계인 동태평양 해령을 관람하고 그대로 쭉 날아서 지구 반대편에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돌형 경계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맥 에베레스트 산맥 위를 날아서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기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항공사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Welcome to FEC Airline. 이제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take off soon. Please check your seatbelt fastened. Thank you.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일본 열도 상공을 비행하는 중입니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는 경계로 대표적인 호상열도 지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색이 짙은 경계 부분이 해구입니다. 해구는 섭입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으로 수심이 깊어 색이 짙게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목적지를 향해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산 안드레아스 단층에 도착하였습니다. 경계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고도를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판과 판이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변환단층입니다. 판과 판이 어긋나 지나가는 경계부가 보이시나요? 현재 노란색 실선이 그려지는 부분이 바로 변환단층, 즉 판의 경계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남반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를 곳은 남미의 페루 칠레 해구입니다. 여러분, 뚜렷한 해구가 보이시나요? 페루, 칠레 해구는 일본 열도와 마찬가지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대표적인 수려명 경계입니다.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해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일본 열도와 동일하지만 일본 열도와는 다르게 호상열도 대신 습곡 산맥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산형 경계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는 지형이 바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인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보이시나요? 가운데 진한 부분이 해령과 열곡입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를 봤으니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계도 봐야겠죠?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지구의 자전 방향을 따라 대서양을 횡단하겠습니다. 아까 사전 교육에서 들었듯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령이 아닌 열곡대가 발달합니다. 경계가 대륙 위에 존재하여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열곡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잘 보이시나요? 뚜렷하게 경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의 북쪽 부분은 홍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산형 판의 경계가 남쪽 부분보다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지막 목적지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맥 에베레스트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현재 지상에서 가장 높은 습곡 산맥인 에베레스트 산맥의 상공을 비행 중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맥을 경계로 하여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맥은 두 대륙판의 충돌로 만들어진 습곡 산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는 마지막 목적지까지 방문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대구를 향해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잠시 후 대구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희 항공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장 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soon landing at Daegu International Airport. Thank you for choosing FEC Airline. We hope to see you soon. Thank you. 네, 여러분, 투어는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지금부터는 오늘 투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투어에서 총 3가지의 판의 경기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인 발산형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인 수렴형 경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판이 서로 어긋나서 지나가는 보존형 경계, 이렇게 3가지의 유형을 저희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발산형 경계에서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이런 발산형 경계에서는 열곡대라는 지형이 나타나는 걸 확인했었고,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면 해령, 이렇게 해령, 해령, 이런 식으로 해령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에는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는 충돌형 경계라고 해서 습곡산맥이 발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처럼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는 습곡산맥 이렇게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해구 이렇게 발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수렴할 때는 해구가 나타나고 일본 열도와 같은 호상 열도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에서는 이렇게 판과 판이 어긋나서 지나가니까 아무런 판의 생성이나 소멸도 없는 변환 단층이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투어 정리는 마쳤고 이제부터 투어에 대한 평가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QR코드가 있는데요. 여기로 접속해서 들어가셔서 한번 투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의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이드 서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